자, 정지해 있으니까 무조건 역학적 평형을 이루겠다, 그치? 자, 숫자가 좀 짜증나긴 하는데 그냥 잘할게. 여기 4고 여기가 1이고 여기를 몰라. 여기도 몰라. 여기 T라고 놓을게. 그러니까 T1이라고 놓을게, T1. 그리고 여기를 D라고 놓고 일단 연립을 세울 수 있어. T1은 밑에 3개 더한 거다. 근데 그거 안 써도 그냥 내가 회전축을 정지해 있으니까 회전축 아무 데나 놓으면 돼. 회전축을 어디다 놓을까? 회전축을 여기다 놓을까? 그런 순간 T1을 구할 수 있지. 자, 회전축을 여기다 놓는 순간에 그냥 토크시 토크반 안 쓴다. 그냥 한쪽. 자, 4 곱하기 야, 전체가 이게 2.5다, 그치? 그럼 1.25네, 그치? 1.25 짱나는데? 그러면 4분의 5라고 할게. 맞아, 아니야? 1.25니까 그 더하기 그 다음에 1 곱하기 2분의 5라고 할게. 그거는 뭐랑 같아? T1 곱하기 1이네 그냥. 계산하면은 이게 5고 2분의 15지. T1은 2분의 15가 나오네. 그럼 D는 뭐가 되겠어? 둘이 합치면 5니까 2분의 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혹시 괜찮아? 소수점 쓰기 싫어서 그냥 분수로 했고 쌤이 혹시 틀렸으면 얘기해줘. 자, 그러면 T1이 2분의 15니까 여기도 이렇게 2분의 15겠다. 맞아, 아니야? 이게 장력의 그거야. 장력의 속성. 여기 T2라고 놓을게. 그리고 여기 딱 가운데가 W고 여기를 내가 모르니까 T3라고 놓을게. 그럼 여기는 그리고 여기 1이라고 놓을게. W가 아니고. 자, 얘도 마찬가지야. 회전축을 어디로 놓을까? 중요한 것은 회전축을 아무 데나 놓지 말고 T2나 T3 중에 하나에 놓아야 돼. 그럼 미지수가 없어지잖아. 만약에 내가 회전축을 여기다 놓으면 귀찮아져. 그러니까 회전축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또 쓴다. 자, 1 곱하기 여기는 총 3이네, 그치? 그러니까 1.5. 여기가 1.5란 얘기야. 이해돼야 안 돼?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시계 방향이니까 2분의 15 곱하기 여기 2분의 3이라고 쓸게. 곱하기 3. 이 두 개 한 개 T2 곱하기 2라고 하면 되겠지. 이해돼야 안 돼? 좋아. 이거 계산하면은 2분의 45에 3이니까 48이니까 24지. 그럼 T2는 12가 돼야 안 돼. 괜찮아? T2가 12고. 그럼 T3가 몇이 돼? 안 나오나? 여기 1, 2분의 15, 그 다음에 이거 2분의 24니까 11, 2분의 7?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럼 잘하고 있나? 일단 기억 니은 좀 보자. 기억이 2.5고 니은이 A, B 아직 안 나왔네. 2분의 그러니까 얘를 이제 3.5라고 놓을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왼쪽과 모빌만 좀 보자. 왼쪽과 모빌은 여기가 0.5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그리고 위로 2분의 7인 상황이지. 3.5라고 할게. 얘들아, 여기 마지막 것만 좀 보자.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게 이 밑으로 작용하는 힘이 3개 있잖아. 그리고 위로 작용하는 힘이 하나 있어. 근데 얘랑 얘 위치 같아 달라? 같지? 자, 실이 딱 여기에 걸려 있으면은 다시 일단 요걸 떠나서 실이 여기 걸려 있는데 정지했다는 거는 이 3개 합쳐서 무게중심이 딱 여기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해돼? 네. 근데 무게중심의 위치가 여기야. 그러면 무게중심 기준으로 이제 좌우 평형을 이렇게 이루면 되는 건데 0.5는 회전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 알겠어? 회전축을 여기로 놨을 때 회전축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회전에 영향을 못 미쳐. 그래서 거리가 같은 두 힘이 크기가 같아야 돼. 그래야 딱 정지해 있어. 이해돼 안 돼? 대형이 이해되나? 이해 잘 안 되지? 다시 할게. 어떻게 설명할까? 실이 이렇게 매달려 있고 둘의 길이가 이렇게 같아. 그리고 물체가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야. 새 물체가 크기는 잘 모르겠는데 실이 딱 여기 걸려 있다는 것은 새 물체의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봐봐. 이 가운데 여기 있는 물체를 빼도 이 두 개의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는 거 알겠어? 그래서 이 두 개의 힘이 같아야 하는 얘기야. 같아야 한다는 얘기야. 좀 직관적으로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자. 자, 그래서 결국에 A랑 B가 같아. 근데 A랑 B의 합이 3이잖아. 그러니까 각각은 1.5가 된다 이 얘기야. 답이 혹시 맞나? 그래서 니은 틀렸지? 그리고 뭐야 이거 할 필요 못했네. 6.5니까 틀렸다 디귿. P를 당기는 것은 뭐야? 3.5잖아. 오케이, 이렇게 풀면 된다. 쌤이 혹시 숫자 틀렸으면 미안하고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지? 응. 요 순서대로 풀어보자. 한번 해봐. 조금 복잡하긴 한데 쌤 시간 좀 충분히 줄게. 천천히 풀어봐. 그 다음 12번 해볼게. 자, 12번 이해가 됐니? 기둥 1이 있고 기둥 2가 있어. 위치가 이렇게 있고 이 물체를 이렇게 움직여. 자, 물체를 움직일 때 기둥 1과 기둥 2에 받는 힘이 조금씩 달라지겠지. 완자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그때 그 힘에 대한 얘기야. 자, 간단하게 좀 써보면 물체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럼 막대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F1 그 다음에 여기 미안해. 막대가 다시 기둥이 막대를 받치는 힘 F1 이렇게 F2 그 다음에 막대 자체의 무게 그리고 이 물체의 무게 mg라고 할까? 요 네 개가 평형을 이루는 거지. 그치? 괜찮아? 좋아. 그리고 거리를 좀 보자. 얘들 여기가 1.2고 여기가 1.3 되는 거 알겠어? 왜냐면 무게중심이 막대의 무게중심이 딱 가운데 있으니까 왼쪽이 1.5니까 오른쪽도 1.5야잖아. 그러니까 여기 1.3이지. 자, 그 다음 어떻게 풀 거냐면 쌤 이렇게 풀게. 좀 쉽게 풀게. 자, 밑에 두 개 작용하고 위에 두 개 작용하지. 그럼 이걸 이렇게도 봐도 돼. 25가 얘랑 얘한테 나눠주고 mg가 얘랑 얘한테 나눠준다. 이런 느낌으로. 괜찮아? 근데 이 mg는 움직여. 라지 m이라고 써있네. 라지 m이라고 써야겠다. 그치? 라지 m. 그리고 이 5N이 뭐냐? 물체 무게랑 5N. 물체 무게 5N이야? 여기 5라고 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럼 더 쉽네. 여기 25가 얘들아 25가 그러니까 이렇게 줄 거야. 이 힘이 얘 주는 거랑 이 힘이 얘 주는 걸 따로 볼 거야. 25가 얘랑 얘 줄 건데 거리가 몇 대 몇이야? 12대 13이지. 그럼 힘은 몇 대 몇 줘? 13대 13. 그래, 얘가 그래서 13을 주고 얘가 12를 줄 거야.
그 다음에 5가 거리의 비에 따라서 몇을 줄지 결정하고 그 각각의 두 개의 합이 기둥 1과 기둥 2의 합이겠지. 이해되는데? 기둥 1과 기둥 2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1번 봅시다. 자, 기둥 2가 다리를 떠받치는 힘의 최대값. 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 상식적으로. 물체를 이쪽으로, 왼쪽으로, 너희 입장에서 왼쪽으로 옮길수록 기둥 2는 받치는 힘이 커져, 작아져? 작아지지. 느낌적으로 얘가 일로 왜 그러냐면 이 물체가 일로 갈수록 이 막대와 물체의 합에 그 두 개를 같은 물체로 봤을 때 그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움직이겠지. 괜찮아? 정확히 말할게. 이 두 물체의 합이 30이잖아, 무게가. 근데 얘가 5지. 그러면은 이 물체가 간 거에 6분의 1만큼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거야. 물체가 1을 가면은 얘는 6분의 1만큼 가는 거야, 무게중심이.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얘가 왼쪽으로 가서 쭉 여기까지 갔을 때 힘이 최대가 되는 거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냐? 기둥 2부터 기둥 1까지. 그래서 최대값은 언제일 때야? 미안해. 최대값은 여기일 때다, 그치? 여기일 때지. 그러면은 25가 12를 주고 거기에 또 5가 이렇게 붙은 거야. 그래서 17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없어? 다시 5라는 게 이렇게 나눠주는데 만약에 기둥 2 위에 있으면은 철로는 하나도 안 주고 얘만 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12 더하기 5에서 17이다 이렇게 풀면 쉽지. 이해되는데? 좋아. 두 번째.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에 기둥 2가 다리를 떠받치는 힘의 최대값과 최소값. 자, 최대값은 17이다, 그치? 그럼 최소값은? 5짜리 물체가 여기 있을 때가 최소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있을 때는 얘한테 다 준다고, 5를. 그럼 얘는 12밖에 안 받지. 그러니까 12만 받으니까 5네. 이렇게. 그 차이가. 이해되는데? 우리 막 연립 세우지 말고 이렇게 풀자고. 그 다음 디귿은 이제 계산해보면 되겠지. 물체가 여기 위에 있어. 5짜리가. 그럼 봐봐. 딱 5에 있다는 얘기는 거리가 몇 대 몇이야? 12대 13인 거지. 그럼 힘은 몇 대 몇 줘? 13대 10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주는 것이, 기둥 1이 주는 거지. 여기다 주는 것은 5에다가 전체가 13, 10이니까 25분의 12, 13만큼 주는 거지. 이해되는데? 그래서 여기 5니까 2.6이지. 그래서 13에다가 2.6을 더한 15.6을 받네. 이렇게 풀면 좋다. 혹시 다르게 푼 사람은 이렇게도 한번 풀어봐. 요거 마무리 됐으면 이제 개념 수업 좀 할게. 됐다. 아니, 헤드는 좀만 더 해봐. 얘들아, 5분 동안 이거 예습 시험 좀 볼게. 그냥 긴장하지 말고 봐. 지금 해설도 이따 줄 거야. 뭐 몇 개 틀렸다 이런 걸로 절대 뭐라 안 해. 그냥 영상 보고 그 기억에 남는 걸로 한번 봐봐. 그리고 쌤이랑 같이 풀어볼 거다. 천천히 풀어봐.
얘들아, 한 반절 이상이 부담스러워해서 그냥 같이 세미나 할게. 그냥 세미나 이거 공부한다고 치고 하자. 그리고 영상을 혹시 못 본 사람은 오늘 끝나고 봐야겠지? 자, 1번. 얘들아, 벡터랑 스칼라라는 쌤 용어 설명했어. 둘이 혹시 구분할 수 있어? 벡터는 크기 플러스 방향을 가진 걸 벡터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힘. 우리가 했던 거 화살표 있잖아. 그런 거. 그리고 오늘 배울 속도. 근데 스칼라는 크기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는 얘를 변위라고 쓸게. 변위. 그리고 스칼라는 이동거리. 그래서 이동거리는 벡터다가 틀렸지. 그렇지? 이거 혹시 모르겠는 사람 적어요. 자, 두 번째. 이동거리랑 변위. 얘들아, 이동거리랑 변위가 뭐였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출발해서 4m 갔다가 뒤로 2m 갔어. 그러면은 이동거리는 총 6m야. 근데 변위는 중간 과정 생략하고 처음과 끝의 차이만 보면 돼. 2m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동쪽으로 2m 이렇게 대답하면 돼. 다시 변위는 방향도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뭐 오른쪽 또는 동쪽으로 2m다 라고 이렇게 써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거리는 변위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지. 왜냐면 변위는 이동거리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오케이. 세 번째, 위치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물리량을 변위라고 한다. 변위. 변위 자체가 한자로 변한 위치라는 얘기예요. 변한 위치. 자, 4번. 오른쪽으로 6, 왼쪽으로 4래. 그럼 변위는? 자, 변위 얘기할 때 그냥 크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도 얘기해야지. 오른쪽으로 2m 이렇게 대답해야 되고, 자, 이동거리는 10m 이렇게 대답해야겠지. 이동거리는 방향 쓸 필요 없어. 이거 답도 좀 나눠줄게. 답 보면서 해. 꼭 공부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이 영상 보고 꼭 보길 바래. 자, 그 다음에 5번. 얘들아, 속력은 방향을 고려하지 않아. 속력은, 알겠지? 자, 방향을 고려하는 것은 속도야. 방향 고려. 얘는 속도야. 빠르기와 운동 방향을 함께 나타낸다. 이거를 속도라 그래. 그러니까 빠르기도 나타내지만 운동 방향도 나타낸다. 그리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동 거리와 변위가 같아지는 때는 언제야? 일직선으로만 움직일 때. 직선 운동.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지 않은 직선 운동이야. 그 다음 8번. 이거 계산해보자. 자, 0부터 6초 동안에 동쪽으로 12. 6부터 10초 동안에 서쪽으로 4. 그림을 그려볼게. 자, 0부터 6까지. 이 초는 S라고 쓴다. 12m를 갖고 6부터 10까지 4m를 간 거네. 그럼 여기 총 8m겠다. 그치? 자, 그래서 0부터 10초까지 평균 속력은, 이거는 너 이거 잘 기억해라. 자, 평균 속력은 뭐분의 뭐야?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이거 무조건 써놔. 알겠지? 그리고 자, 평균 속도는 그 원자랑 저기 하이탑 기본 문제 쌤이 오늘부터 싹 풀어줄 거야. 자, 얘는 걸린 시간분의 여기가 변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외우고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걸린 시간이 총 10초고 이동거리 몇 미터야? 16. 그래, 16이지. 그래서 1.6m/s라고 하면 돼. 평균 속도는 걸린 시간이 10초인데 변위가 8m지. 그래서 0.8m/s라고 쓰면 돼. 둘 다 단위는 m/s고 속도는 방향도 고려해야 하니까 동쪽이라고 쓰자. 오른쪽이라고 쓰자. 오른쪽 이렇게.
이 두 개는 외우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9번. 자, 9번부터 쌤이 오늘 수업 때도 좀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많이 할 거야.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두 점을 잇는 기울기. 위치 시간. 자, 위치 시간에서 기울기는 속도를 의미해. 근데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얘를 평균 속도라 그래. 반면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기울기를 순간 속도라 그래. 혹시 미적 원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있나? 그렇지. 미적 원에서 이제 2단원에서 미분할 때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딱 그 개념이야. 그래서 하이탑이든 완자든 속도 얘기할 때 막 델타가 나와. 근데 델타가 그 미분 개념이거든. 근데 그 얘기는 안 할게. 어쨌든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몰라도 돼. 여기 있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11번.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A점, B점 사이의 평균 속도래. 오, 이게 뭐야? 평균 속도는 뭐였어? 뭐분의 뭐였어? 걸린 시간분의 변위였는데 걸린 시간이 몇 초야? 2초에서 6초 사이니까 4초지. 그리고 변위가 16이지. 그래서 4m/s라고 하면 돼. 그리고 뭐 오른쪽이겠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 이거야. 9번 문제를 숫자로 푼 거야. 자,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X축, Y축이 나오고 오른쪽에 시간이고 여기 위치가 나와. 그래서 A점은 2초일 때 4m라는 얘기고 여기가 A고 B점은 6초일 때 20m 여기란 얘기야. 그래서 두 점 사이 기울기의 공식이 그냥 얘잖아. 시간 걸린 거분의 위치 걸린 거. 그래서 평균 속도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12번. 가속도부터는 우리가 처음 배우는 개념이다. 물론 속도도 처음 배우긴 하지만 가속도는 벡터야. 가속도 벡터다, 알겠지? 그러니까 속도가 들어가면 무조건 벡터고 가속력이라는 건 없어. 그런 단어 없다, 알겠지? 그냥 가속도만 존재한다. 벡터고. 자, 가속도의 정의가 이거야.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 밑줄 치고 빨간색으로 밑줄 치자. 그리고 가속도의 정의. 자, 정리만 좀 해볼게. 속도라는 것은 속도의 정의는 이거야. 단위 시간당 변위. 그러니까 변이라고 하지 말고 위치 변화량이라고 할게. 변이랑 똑같은 말인데 가속도랑 같이 쌍으로 써주려고.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만 외우면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쌤이 그래프로 계속 설명하면 너희가 어느 순간 이해가 되고 문제를 잘 풀고 있을 거야. 그래서 물리는 쌤이 계속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돼. 그래도 그냥 수업 와서 들어. 그리고 결석하더라도 영상 꼭 봐.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깨우친다. 자, 13번.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고. 자, 이제 14번 같은 거 풀 때 오늘 이제 공식을 배울 건데 쌤이 그 공식을 알려준 다음에 쓰지 말라 그래. 왜냐면은 그냥 정의대로 풀 거야. 다시. 자, 0초일 때 속도가 8이었어. 근데 5초일 때 18이 됐어. 그럼 봐봐, 얘들아. 0초일 때 8이었는데 5초일 때 18이 됐어. 그럼 몇 초 걸렸어? 5초 걸렸지. 속도는 얼마 변했어? 10 변했지. 그럼 봐봐. 0초일 때 8, 5초일 때 18이야. 그럼 1초일 때 몇일까? 다시 5초 동안에 10 변했으니까 1초 동안에 2 변하겠지. 그럼 0초일 때 8이었어. 1초일 때는 10이겠지. 2초일 때는 12, 3초일 때는 14, 4초일 때는 16, 그 다음 5초일 때는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가속도라는 것은 1초당 변하는 속도가 몇인지야. 그러니까 2야 그냥. 2m/s 제곱.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세크 제곱이다. 그래서 그냥 가속도, 가속도 자체가 1초당 얼마나 속도가 변하냐 이 얘기야. 자, 15분 더 해볼게. 원래 평균 가속도 하면은 여기다 써볼게. 평균 가속도, 얘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쓸 건데, 방금 쌤이 했던 그 작용이랑 똑같아. 그 과정이랑. 자, 0초일 때 5인데 3초일 때 마일이야. 그럼 몇 초 걸렸어? 3초 걸렸지. 속도는 얼마만큼 변했어? 6이라고 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6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가 평균 가속도다. 근데 이 마이너스 2, 그 평균 가속도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1초마다 속도가 마이너스 2씩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0초일 때 5였으니까 1초일 때는 몇일까? 3이겠지. 2초일 때는 1이겠지. 3초일 때는 마일이겠지. 1초에 마일씩 변한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가속도라는 것이 속도가 1초에 얼마씩 변하냐 딱 그 얘기다. 자, 16번.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두 점을 잇는 기울기는 뭐라고? 평균 가속도라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라고. 근데 두 점이니까 평균 가속도다 이 얘기다. 다음 17번.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평균 가속도가 아니고 순간 가속도겠지. 여기도 똑같아. 두 점이면은 평균, 한 점이면은, 그러니까 접선이면은 순간. 맞지? 그 다음 18번.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P점, Q점 사이 평균 가속도니까 그냥 바로 할게. 자,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12지. 그래서 3m/s 제곱이다. 그리고 단위도 그냥 의식적으로 계속 써주자. 좋아, 된 사람 넘어가자. 19번. 19번에 별표 한번 치자. 19번, 20번. 자, 어렵지 않은 거지만, 얘들아, 가속도가 플러스 1m/s 제곱이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1초당 속도가 1씩 증가한다는 얘기야. 이해돼? 만약에 0초일 때 속도 V라고 쓴다. 3m/s였어. 그럼 3초일 때는 속도가 몇일까? 0초일 때 3이었어. 근데 1초마다 1씩 증가해. 그러니까 6이 되겠지. 요런 느낌이야. 너희가 요것만 머릿속에서 할 수 있으면 돼. 별거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게 그냥 문제야. 다시. 가속도가 1이라는 얘기는, 이거 적어놔. 가속도가 1이라는 얘기는 1초당 속도가 1씩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0초일 때 3이면 3초일 때는 6이겠지. 그럼 6초일 때는 9겠지. 그 정도만 계산할 수 있으면 돼. 그리고 이런 문제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하냐면은, 속도가 플러스면은, 미안해. 가속도가 플러스면은 속도가 계속 증가하겠지. 그래서 가속도와 속도가 방향이 반대?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면은 속력은 점점 증가하니까 틀렸다고 할 수 있겠지. 미안해. 반대구나. 속도가 플러스인데 가속도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속도가 점점 줄겠지. 예를 들어서 속도가 3인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속도가 3인데 점점 마일씩 감소하는 거니까 감소한다고 할 수 있겠지. 그치? 맞나? 19. 그 다음 20번. 같으면은 또 증가하겠지? 이해되나? 이해되고 니가? 그 다음에 21번. 가속도가 마3인데, 자, 봐봐. 가속도가 마3이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가속도가 마3이다. 1초마다 속도가 3씩 감소한다는 얘기지. 근데 0초일 때 15였어? 그럼 3초일 때는 9 감소하겠지. 그래서 6이겠지. 6m/s. 이해되는데? 얘를 어떤 수식으로 적지 말자고. 가속도가 마3이야. 그럼 1초당 마3씩 계속 깎인다는 얘기인데 0초일 때 15니까 3초일 때 9 깎인 6이 되겠지. 이해되는데? 그 다음에 자, 왼쪽으로 6m/s니까
보통은 얘들아 왼쪽이면은 마이너스 6m/s라 그래. 1로 가는 거니까. 근데 가속도 2가 4초 동안 작용했대. 가속도라는 것은 1초당 몇씩인데 플러스 2짜리가 4초 동안이래. 그러면 4초 지나고 나면은 플러스 8이 되겠지. 2씩 누적이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6인데 플러스 8이니까 4초 후의 속도는 2m/s고 플러스니까 오른쪽이겠지. 이렇게 써주면 돼. 뭐 플러스 2라고 써도 되고. 요 정도 계산이 머릿속으로 되면은 여기 단어는 그냥 쉬운 거야, 알겠지? 근데 지금 가속도, 속도, 속력 이 개념이 좀 뭔 말인지 모르겠는 학생은 영상을 한 번 더 보도록. 자, 그 다음에 23번도 가볼게. 자, 이거는 우리 처음에 했던 거다.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의 합력을 뭐라 그래? 알짜힘. 그리고 이 뉴턴 제2법칙에서 F는 ma라는 우리가 공식을 했었다, 그치? 다시 F는 ma 써볼게. 자, F는 ma. 요 공식이 중요한 게 각각의 의미하는 거 한번 써보자. F라는 것은 알짜 힘이었고, M은 뭐야? 질량이었고, A는 가속도다. 중요한 것은 이게 알짜 힘인 거야, 알짜 힘. 그냥 힘이 아니야. 예를 들어볼게. 1kg짜리가 있어. 그냥 10N이라고 하자. 그리고 힘이 여기로 20 작용하고, 다시 30 작용하고 여기로 10 작용해. 그랬을 때 이 물체의 가속도 물어봐. 여기서부터 좀 천천히 할게. 자, 그러면은 F는 ma라는 공식을 쓸 거야. 그러니까 F는 ma인데 30이네. 그럼 30은 10, 질량이 10이다. 이게 질량이야. 10 곱하기 3이니까 A는 3이다. 가속도가 3인가? 근데 요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10은 10 곱하기 A니까 A는 1인데 가속도가 2개 나와. 그게 아니고 쌤이 알짜 힘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해.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 합쳐서 하나의 힘으로 볼 수 있고 그거를 알짜 힘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은 이쪽으로 20N이지. F는 ma에 쓸 공식은 얘야. F에다 들어갈 게 얘라고. 그래서 20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래서 A는 2m/s 제곱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 다시 F는 ma에서 F는 알짜 힘에 대한 얘기야. 한 물체에 하나의 힘만 작용하지 않아. 보통 여러 힘이 작용해. 근데 걔네들을 싹 합쳐서 하나의 힘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힘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렇게 풀면 된다, 알겠지? 좋아. 그리고 이제 F는 ma에서 질량이 커져. 근데 힘은 일정해. 그럼 가속도는 작아지겠지. 그래서 가속도가 작아진다 라고 할 수 있고, 쌤이 저기 영상에서 강조했던 거, 질량이 1kg인 물체를 1m/s 제곱으로 가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의 크기를 1N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뉴턴이라는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s 제곱이라는 긴 그 단위를 매번 이렇게 쓰기 싫으니까 그냥 N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놔라. 단답형으로 나오기에 좋다. 뉴턴이라는 것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s 제곱. 그리고 얘들아, 예습 영상이 매번 나가지 않고 그냥 새로운 단원 나갈 때 한두 시간 정도의 양이니까 꼭 듣길 바라야겠지. 이렇게 수업 때 쌤이 시간이 부족하고 알려줄 게 많아서 말이 빨라지거든. 근데 말이 빨라지면은 100을 얘기하는데 50 정도밖에 얘기를 못해. 그리고 다 컨디션이 다르니까 내가 50을 얘기해도 30만 받거나 20 받거나 이러거든. 근데 쌤 영상을 이렇게 만들면은 막 2시간짜리로 만들어서 주면 너희는 컨디션 좋을 때 그냥 빨리 감기로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거를 되게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26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공식을 좀 써볼게. 일단 F는 ma 써놔.
근데 F가 무조건 R자임이다. 자, R자임 15가 작용했어. 어디에? 5에. 그래서 가속도를 보통 A라고 쓴다. 그러니까 A는 3m/s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좀만 더 얘기할게. 야, 3m/s 제곱이라는 것은 가속도의 정의가 뭐야? 1초당 속도가 몇씩 변하냐지. 그러면 가속도가 3이라는 얘기니까 1초 때마다 3씩 속도가 변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문제를 낼 것 같아. 가속도가 아니고 0초일 때 0s가 0초야. 5m/s였어. 그럼 3초일 때 몇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럼 공식 쓰지 말고 5였는데 가속도가 3이니까 3초간 플러스 9가 되겠네. 그래서 14m/s가 되겠네.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돼. 오케이. 자, 이번엔 24의 R자임을 작용했더니 가속도가 4래. 그러니까 질량은 6kg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 28번 볼게. 여기서부터 이제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자, 질량이 2kg, 3kg가 있고 15로 땡긴데, 일단은 두 물체가 있으면은 같은 실로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B를 땡겼을 때 B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A도 같이 움직이지. 그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를 개라 그래, 개. 영어로는 시스템이거든. 그러니까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거야. 즉 2랑 3짜리를 5라는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괜찮아? 응. 그래서 F는 MA에서 R자임이 15인데 질량이 5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A는 3이다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가속도라는 것은 A랑 B가 같이 움직이잖아. 그럼 가속도랑 속도가 같을 수밖에 없어. 얘가 속도가 10인데 얘가 속도가 8이야. 그러면 둘이 분리돼서 움직여야 돼. 근데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속도도 그 특정 순간순간의 속도도 같고 가속도도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체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부분으로 들어가면 돼. 다시 우리가 구한 것은 이게 전체 가속도야. 전체 가속도라는 거는 A든 B든 이 합친 애가 3으로 가속도 3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전체 가속도는 A랑 B의 가속도가 되기도 하지. 그래서 이 전체 가속도 구한 것을 내가 위에다가 이렇게 3m/s 제곱이라고 쓸게. 두 번째 할 일이 이제 부분으로 들어갈 거야. 다시 전체를 한번 봤어. 전체가 3으로 이렇게 움직여. 그럼 부분으로 갈게. A 입장에서 보자. A 입장에서. 얘들아, A는 질량이 2kg야. 근데 가속도 몇으로 움직이고 있어? 3으로 움직이고 있지. 그럼 R자임 몇이 될까? 다시 F는 MA에서 A의 질량이 2고 가속도가 3으로 움직여. 그러면 힘은 R자임은 6이 돼야겠지. 그럼 A에 작용하는 힘은 일단 중력이랑 그 다음에 중력이랑 수직 항력은 빼. 그러면 이 장력밖에 없어. R자임이 6인데 그게 장력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장력을 바로 구한 거야. 근데 이거를 또 검산을 하는 거 알려줄게. 자, 장력이 6이잖아. 그럼 장력은 이렇게도 당기지만 이렇게도 당긴다고. 이렇게 6이 동시에 작용을 해. 그럼 봐봐. B 입장에서는 봐봐. R자임을 구할 건데 오른쪽으로 15인데 왼쪽으로 6이지. 그럼 합치면 어느 쪽으로 어디야? 왼쪽으로 9지. 그래서 9N이 B의 R자임이지. 검산해볼게. 자, F는 MA에서 M이 3이고 가속도도 3이네. 그러니까 9가 되지. R자임이 9 맞네. 그치? 그래서 장력이 중간에 존재하면은 뒤에 거를 먼저 구한 다음에 검산해서 앞에 거랑 맞는지 보는 거야. 그렇게 풀면 돼. 알겠지? 모든 이 실을 연결된 물체는 이렇게 본다.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방금 쌤이 이렇게 풀어준 거를 계속 보여줄 거야. 계속 보여주면은 눈에 무조건 익는다. 눈에 익으면 어느 순간 풀려. 오케이. 자, 봅시다. 그 다음에 29번. 야, 이거 한번 해봐. 선생님이 3분 줄게. 한번 해봐. 29번. 했어?
자, 전체로 보자. 전체 질량 몇이야? 5다, 그치? 그럼 F는 MA에서 얘가 10이고 5니까 2가 돼야겠지. 그래서 전체 가속도가 2m/s 제곱이 되는 거야. 가속도는 이렇게 위에다 써. 그러니까 봐봐. 가속도는 벡터니까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어야 돼. 그래서 크기 쓴 다음에 방향도 써줘야 돼. 두 번째, 이제 C로 보자. C 입장에서는 가속도가 2지. 그리고 질량 1이지. 그럼 F는 MA에서 질량이 1이고 가속도 2니까 힘이 2겠지. 그럼 알짜 힘이 2란 얘긴데 그 알짜 힘이 장력밖에 없지. 그래서 장력이 2가 되는 거예요. 장력이 2N. 검산해 볼게. 이쪽으로 2면 이쪽도 2지. 그럼 D의 알짜 힘은 어느 쪽으로 몇이야? 오른쪽으로 8이겠지. 그럼 선생님 10은 CD 동시에 당기는 거라면서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10이 D를 당기고 D가 C를 당기는 개념이라서 이 10은 D를 당기는 개념이야. 그래서 D에만 작용을 해. 그래서 얘가 8이니까 F는 MA에서 질량이 4고 가속도가 2니까 8 되겠네, 그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같은 게 좀 어려운 거다. 같이 해볼게. 자, 얘는 가만히 냅뒀는데 움직여. 봐봐. 여기에 마찰력이 없어. 그럼 얘는 얼음판이야. 근데 이렇게 밑으로 매달리면 얘가 중력을 받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면서 같이 움직이겠지.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도르래가 생기잖아. 그럼 내가 처음에 추가해야 할 것이 이렇게 30N이라고 써야 돼. 3kg니까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뭐야? 중력이야. 중력이 중력 가속도 10이라서 30N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력이라 하거든, 외력. 이거 얘기 안 할게. 그러니까 바깥에서 작용한 힘은 이게 다야. 이제 하나로 봐. 5kg. 그럼 F는 MA에서 M이 5고 힘이 30이니까 A는 6이겠지.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6m/s 제곱으로 가속도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두 개가 동일한 실에 움직이기 때문에 가속도도 동일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A 입장에서 보자. A 입장에서 알짜 힘은 뭐밖에 없어? 장력밖에 없지. 장력 계산해 볼게. 자, F는 MA에서 질량이 2고 가속도가 6이니까 12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당기는 힘이 12란 얘기야. 그리고 검산해 볼게. 여기도 12가 되겠지. 그럼 B 입장에서 알짜 힘은 이쪽으로 18N 되겠지. 그럼 F는 MA에서 얘가 18이고 질량이 3이고 가속도 6이니까 딱 맞네, 그치? 이렇게 해주면 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12는 장력이고 얘는 뭐야? 중력이고 이게 뭐야? 알짜 힘. 너희가 표시를 하면서 다 그 힘들의 이름에 대해서 붙여야 한다고.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해설도 줬으니까 다시 한번 집에서